자, 일단 이걸 보시면은 이게 주식 맞냐라고 하시는데, 님, 코인이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코인인데. 주봉 이거 보시 1년짜리 차트 보시면은 52주 저점이에요. 52주 신저가하고 지금 그냥 쭉 밀리고 끝나버렸다. 3년 놓고 보셔도 비슷할걸. 네, 3년 놓고 보시면은 코로나 코로나 출발점, 반등 출발점까지 밀렸어요. 어쨌든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골 때리는 친구들인 게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밀린 이유가 첫 번째는 어디냐? 첫 번째는 LS 일렉트릭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작년이었죠. 뭘 발표했냐? 물적 분할 발표하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LS 일렉트릭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이벤트는 오히려 좋아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갔던 게 요렇게 된 딱 요거잖아. 요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다더라. 우리의 희망은 이거지. 근데 이건 오히려 좋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좋았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LX 일렉트릭은 그나마 요거예요. 돈을 벌면서 좋은 EPS에 꾸준한 배당.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10년짜리 차트를 보시면은 요 정도 수준까지 밀리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 차트 매매로, 실적 매매로, 그리고는 뭐 우리 유틸리티 쪽이라고 부르는 이쪽 뭐 수급 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서 LS 일렉트릭은 저 당시에는 밀렸을 때 오히려 저도 들어갔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렇게 뭐 이 기업이 뭐 이렇게 막 등락을 많이 보이고 불안정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그 바로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배당을 지급할 만큼, 그리고 LS라는 그룹 자체가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내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살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BI텍의 문제가 되는 건 가장 큰 건 뭡니까? 얘가 지금 반도체 시황을 반도체에서 뭔가 이렇게 승부를 보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인데, 문제는 얘들이 유보율이 매우 낮은 기업이고요. 불안정하지. 그리고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걱정은 여기가 지금 반도체가 시황이 꺾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집어 던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문제가 아니냐 그랬는데, 물적 분할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적 분할은 우리가 LG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통수를 맞았다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시면서 물적 분할하면 다 팔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LS 일렉트릭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래서 DB하이텍에서 우리는 뭘 보고 투자하셨어요? 그럼 DB하이텍에 투자하신 분들은 뭘 보고 투자하셨어? 둘 중 하나잖아. 파운드리를 보고 투자했다, 아니면은 DB하이텍의 반도체 설계를 보고 투자했다. 누가 DB하이텍을 반도체 설계로 보고 투자했어? 그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DB하이텍의 반도체 설계 능력을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은, 요거 때문에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갔다 그러면 오케이, 그분들한테는 오늘 15% 하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이 투자한 포인트를 분할한다 그러니까, 뭐 물적 분할한다 그러니까 이게 15% 나락을 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들 그러잖아. 반도체 설계한지도 몰랐다. 이게 비중이 낮아요. 지금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하는 건 LCD에 들어가는 DD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다고. 저도 항상 파운드리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 얘는 여전히 분사를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파운드리를 이렇게 분사한다 그러면 이 미친 새끼들 하겠지. 그지? DB하이텍의 설계 부분만 놔두고 파운드리를 다시 이렇게 분할하겠다 그러면은 돌았네 이러겠지. 근데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분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 부분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그동안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공시에서 보시면은 보도는 떴습니다. 보도는 떴으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번 1분기 분기 보고서 놓고 보셨을 때 얘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있냐? 거의 없어요. 네, 삼성이랑 미디어텍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요런 쪽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 주는 기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파가지고 지금 저희 매니저가 이거를 보내줬는데, 비율을 보시면은 실적 자체가 요렇게 돼요. 웨이퍼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기타 매출이잖아, 설계. 요거 작년 기준으로 얼마냐 그러면은 대충 한 3% 되나? 맞잖아. 3%밖에 안 돼 이거. 그지 않아요?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9천억이 웨이퍼 매출이고요. 그리고는 이게 284억이 기타 설계 매출이거든. 3%야 3%. 회사에서 3%짜리 잘라낸다 그러는데 뭐라고? 오늘 몇 프로가 빠졌다고? 오늘 15% 빠졌다고. 3%짜리 잘라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은 DB하이텍 뭐 좋은 기업이다, 파운드리는 결국 성장할 것이고 얘는 진짜 하나 재무가 불안한 것 빼고는 장투하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봐봐요. 97%짜리 계속 안고 가고 3%짜리 지금 잘라냈대. 그럼 3%짜리 잘라낸 상황에서 요걸 잘라내는데 15%가 빠졌대. 그럼 이건 분명히 비이성적인 하락인 건 맞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단기로 15% 빠졌으니까 하면서 내일 뭐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물량은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DBI텍이 하고 있는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전 세계 대장인 TSMC의 지금 분위기를 보자 이거죠. TSMC 분위기가 가동률이 10나노 위에서는 가동률이 조금 하락하고 있어요. 10나노 언더는 여전히 여기는 가동률이 거의 뭐 90% 100% 풀캐파 돌리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도체 시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적 하락을 우려한 기관의 대량 매도다라고 했는데 실적 하락보다는 피크아웃을 걱정을 하는 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DBI텍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얘가 영업이익률이 꺾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40%대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월요일 밤 기준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어제죠.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특히 IT 반도체 이쪽 업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3, 4분기 두 번에 앞으로 있을 실적에 대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거냐, 너네 실적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다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반도체 소비가 안 되겠네. 요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한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불법 공매도 세력 개입했다라는 설이 있다는데 그거는 팩트가 안 나오면은 보는 거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지금 공매도가 보면은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7만 주고요. 업틱룰 적용이 18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업틱룰 예외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호가를 밀면서 매도를 때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기에 폭발적으로 매도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잘못 잡힌 건지 왜냐면은 이게 업틱룰 예외라는 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매도 치고 매도 치는 과정에서 호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게 에러가 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저게 나중에 되면은 또 한번 조사가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근데 딱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저런 숫자가 찍혀가지고 저게 불법 무차익 공매도로 잡힌 적은 없긴 해요. 그리고 지금 그 DBI텍 같은 경우에는 제일 불안했던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딱 하나가 있긴 있거든. 배당률이 낮았다라는 거. 맨날 어떻게 보면은 요거가 걸리긴 한다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얘들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번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투자도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은 이유를 들어서 매도를 때린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시가총액 1조 8천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올해 작년 그러니까 작년 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예요? 이거 4.5배거든.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4.5배밖에 안 되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올해 영업이익을 7천억 원만 잡아도 2.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거는 경기 침체다 뭐 실적 하락이다 실적으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거를 장투할 자신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루에 이런 영업이익률이면은 실적 꺾여도 이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거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얘 살래 미국에 있는 주식 살래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주식은 이게 좋지. 우리나라는 이게 안 좋잖아. 그럼 여기서는 손이 조금은 좀 이렇게 응 하는 비교의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뭐 덩치 키우는 LX세미콘 효율 높이는 DBI텍 제가 좋아하는 두 개의 종목이 모두 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어쨌든 DB는 딱히 제가 보유는 안 하고 저는 LX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한데 이 동네가 좋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는 여기에서 돈을 진짜 끌어담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LX세미콘을 제가 들고 있는 이유는 거기는 배당이 장창하고 여기는 배당이 별로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의 선택은 LX세미콘이었는데 걔돈 날아갔어요. 네, 걔돈 6% 빠졌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물적 분할이 정말 악재냐 이거는 악재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악재 아니야 이거는. 아니 원래 누가 이 기업을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반도체 설계 기술 때문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럼 악재지. LG화학이 악재라고 생각하고 통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배터리를 분할해버리니까 이 양아치 새끼들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이거는 물적 분할하고 내년에 상장한다 그래요. 근데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얼마 규모가 안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반도체 설계를 키우겠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게 물적 분할 이거 뭐 해가지고 IPO 해봤자 돈 못 버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얼마 안 큰 기업이야. 거기서 분할을 했다? 아니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현대 단기적으로 신용이 좀 걱정되지 않아 반대매매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16억 꽂으면 내일 모레부터 좀 무서운지. 그게 걱정인 거죠. 급락에 의해가지고 뭔가 수급적인 이벤트로 꼬여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물적 분할한 악재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형님 동생 아우들 이러면서 서로 어깨를 걸고 매도를 때린 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쭉 밀린 부분이고 뭐 공매도가 끼면서 돈이 될 수 있는
있는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냥 오늘 미뤘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솔직히 오늘 수급이나 터진 거나 뉴스나 공시나 딱 보면은 공시 나오기 직전에 뉴스 준비하면서 던진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불적분할한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늘은 솔직히 일부러 매도했어요. 일부러 민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뭐 대주주는 아니니까 우리가 추정은 불가능하겠지만 창고에서 매도가 터진 거야, 이거. 그리고 쭈쭈쭈쭈쭈 밀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가치상으로는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수급은 한마디로 이제 뭐 신용이 됐든 반대매매가 됐든 미수가 됐든 여기에서 수급 쪽으로 한번 꼬이면은 차트가 망가지거든요. 이게 걱정인 거죠. 요런 게 한번 나오면은 그동안은 추세가 정말 좋았어요. 또잉 추세가 정말 좋았단 말이야. 그 반도체 안 좋다고 쭉 밀렸고요. 여기에서 얘는 그러면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일 사냐 그러는데 요때는 뭐 당장 사는 거는 조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사는 건 조금 지켜보시고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물적 분할의 악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코스피에 100위권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에 개인이 겁나 많이 그죠? 개인이 겁나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개인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이거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 형들이 한번 그 조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런 거는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나온 뉴스는 악재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매도 터진 게 악재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그래서 반도체는 어떤데라고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솔직히 뭐 저의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거는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게 뭐지 싶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반도체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팩트가 나온 것도 아니야. 실적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안 좋을 거야라는 이야기는 딱 요겁니다. 오더 컷이 터지고 있다. 그리고는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DB하이텍에 좀 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뉴스가 나온 거는 뭐 맞긴 하죠. 파운드리도 줄줄이 주문 취소되고 있다. 차량 반도체 공급난 뭐 이런 게 풀릴까라고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가격이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HPC 그 섹터라고 부르는 GPU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면 모바일 스마트폰 A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이 연기 밀리고 이렇게 지금 천천히 오더컷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관련돼 가지고 이게 차 대신에 만들던 게 이미지 센서 이런 거거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주문이 안 들어오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뭐 이런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이거 그래서 요 관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늘 솔직히 뉴스는 요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말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공시를 보시면은 내부에서 말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런 공시가 나왔겠지. 수정 정정 공시 나왔던데 미확정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의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분사를 검토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고려 중이다. 말은 했단 소리예요. 이거죠 그냥. 그러니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무근이다고 딱 잘라.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걸 분사하려고 일단은 고려는 했어. 우리끼리 분사해볼까라는 말은 꺼냈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야 DB가 이거 분사를 진짜 하려고 했었네. 하려고 하네. 그리고 이 썰은 누군가는 들었을 거야. 제가 이 공시를 딱 보자마자 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일부러 매도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뭔가 그 현금화를 하고 혹은 엑시스를 할 거면 빨리 엑시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 소식을 기자가 됐든 아니면 무슨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뭐 그 안에 있던 직원이 됐든 뭐 아니면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분명히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그래도 파운드리 안 좋대 뭐 안 좋대 그러면 DB하이텍 안 그래도 불안한 친구인데 이거 그러다가 집어 던지면서 뉴스 나오면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니까 이렇게 팩트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그렇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DB하이텍을 그쵸 신용 쓰신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DB하이텍에 그냥 숫자만 믿고 투자하신 분들 난 그건 모르겠고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숫자가 꺾여도 마이너스 날 것 같아요? DB하이텍의 반대로 좋은 점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20년 2021년도에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SMIC 우리는 TSMC는 솔직히 완전히 10나노 언더로도 증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건 빼고 삼성전자 빼고
SMIC가 됐든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많은 이런 곳들 아니면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거 보시면은 다들 증설을 미친 듯이 했어요.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증설을 하고 사람을 더 뽑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DB니까 DB 하이텍 대비 다른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리 업체들 이런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얘들은 비용을 늘리고요. 증설을 들이고요. 그러면서 인력을 늘렸어요. 근데 DB는 뭐 했냐 그러면은 그냥 증설 없이 인력도 그렇게 많이 늘린 건 아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DB는 증설할 힘이 없어서 증설할 돈이 없어서 증설을 못했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운드리는 비용 늘리고 증설 늘리고 인력 늘리고 다 늘렸어요. 그럼 이게 오히려 이 동네 시장에 비용이 줄고 주문이 줄고 가격이 줄고 그렇게 되면 누가 골로 가요? 이렇게 되면 누가 골로 가요? 얘가 골로 가지. 그지 않나요? 비용을 늘렸잖아. 규모를 키우자마자 오한마를 쳐맞으면은 오히려 규모를 키운 애들이 쳐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거는 DB 하이텍을 좋게 보는 분들은 오히려 이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16% 정도 뺐으면 뭔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16% 빠졌다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뇌는 그 하락을 했을 때는 내가 그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혹은 그 쇼크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막 이런저런 그게 막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음모론이 돌아가. 뉴스 나오고 누가 이렇게 뭐 종토방이 글 쓴 거 보면 아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아 막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형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얘 그래서 지금 숫자 꺾였어요? 안 꺾였지? 그리고는 우리나라 지금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전에 대해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요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수요가 줄어든다. 이게 우려돼서 매도를 한다라는 게 더 크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막상 이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손절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안 쓸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그거잖아. 그래서 우리 반도체 안 쓸 거냐고. 이 스마트폰 안 팔린다는 얘기는 3월 4월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뇌 속에는 그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는 응 아닐 거야 하고 현실 부정하고 있다가 그런 지금 뭐 했어요? 빠지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건가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항상 반도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대한민국이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은 항상 짚는 게 반도체, 그 다음에는 2차전지, 그 다음에는 조선, 글로벌 1등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산업. 이거 말고 뭐 있는데? 그나마 화학, 자동차?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어차피 얘는 숫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확 꺾여가지고 다시 20% 언더로 떨어지는 게 아니면은 손절할 만한 그런 진짜 개똥 같은 기업은 아니란 말이야. K-팝은 모르겠어요. 우리 K-컬처는 K-팝도 계속 살아남겠지? 뭐 영국 보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굳이 이거 걱정할 필요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지금 현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신용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흔들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밀리면 와 이러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익절은 하고 탈출은 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물려있는 형들이 찾아내야 되는 포인트는 내가 이거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손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라니까. 야 수급으로 차트가 박살났으면 내가 언제 물 타야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기업, 그리고는 얘 자칫 잘못하면 상폐될 수 있는 기업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얘는 손절할 종목은 아니잖아. 작전 짜서 나와야지. 그럼 얘는 작전을 짜서 나올 거면은 뭘 기다려? 언제 물을 타서 언제 나올 건데? 얘는 하락률이 세니까 밑에서 물 타가지고 그냥 올리기도 쉽거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탈출각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으로 탈출각을 잡을 거냐? 차트 매매상으로 봤을 때 바닥이 지금 여기서 나올란가? 35층? 아니면 진짜 내가 요 각을 놓고 봐가지고 이건 이미 뚫고 내려갔는데 그죠? 추세 이탈했지. 이거는 이 추세 이탈했다고 지금 봉으로 놓고 봐도 이거 추세 이탈 각 나왔어요. 이미 우리 그 반도체 지금 시황 쭉 조지면서 추세가 깨졌거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거 못 참는 형들은 이미 매도를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제가 DB하이텍 기준으로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추세가 이탈해버렸잖아. 왜? 언제? 6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매매하는 형들 기준으로는 추세 이탈은 좀 심각한 단어긴 하거든. 그러면은 요거 보고는 얘 추세 이탈했네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봤을 때 33,000원까지 빠질라나. 차트 반등 놓고 봤을 때 야 33,000원이면 너무 심한데? 주봉 다 깨고 내려갔잖아 지금. 그럼 얘는 야 33,000원이면 지금부터 이제 7,000원 빠지면은 배당이랑 1.5% 나오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전략상으로 월봉 보면은 33,000원 열려있거든. 33,000원. 그러면 33,000원 가면 PER이 몇 배냐?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DB하이텍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은 딱 하나야. TSMC가 지금 PER이 도대체 몇 배냐? TSMC 그렇게 떨어져도 지금 PER 기준 18배고요. 포워드 PER 12배입니다. 아무리 반도체 반도체 제조 설비 공정이 이렇게 시황을 많이 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장비, 모든 IT, 모든 가전, 모든 기기, 모든 집에, 모든 차에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얘 그래도 글로벌 10위권이거든? 파운드리 기준으로?
파운드리 기준은 글로벌 CBI가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밀린다고 쭉쭉 밀려가지고 패닉해서 셀하고 도망치고 런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멀티플 10배면 싼 거랬다. 멀티플도 중요한데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게 영업이익보다 10배 영업이익보다 시총이 10배보다 높냐 낮냐가 가치주 기준으로 비싸냐 싸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 4천억 번 회사가 지금 1조 8천억이라는 소리는 야 4조도 안 나와. 이거 50%는 싼 거야. 이거 50%는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은 솔직히 작정하고 밀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DB하이텍을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설계하는 우리 팹리스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팹리스 기업 중에서 우리 조단이 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검색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LX세미콘. 근데 이거를 팹리스 기업 분사한다라고 이렇게 15%를 빼면은 그건 핑계지. 그거잖아. 난 이 얼굴에 점 때문에 너랑 못 만나겠어 헤어져. 왜? 점 빼고 오면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거예요. 말 그대로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돈 없고 뭐하고 애매한 친구인데 증설도 안 하고 안 그래도 불만이었는데 야 뭐 아이아라는 아이아라는 형들한테 전화하고 회장님하고 이렇게 막 밖에서 만나고 그러면은 주가 관리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유상증자 때려서 증설하라 그것도 뭐 안 해 그러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게 그죠? 그냥 핑계는 좋잖아. 지금 파운드리 지금 줄줄이 지금 다 계속 오더컷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지금 반도체 안 좋을 거다 얘기가 나오고 그럼 우리는 적어도 빅테크가 반등하는 혹은 SK하이닉스 같은 애들 반등하는 혹은 DB하이텍은 TSMC 반등하는 그각 보고 난 뒤에 물타기 들어가야지. TSMC가 반등하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좀 더 그때를 이제 물타는 타이밍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DB하이텍을 탈출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악재냐 노이즈냐 보시면은 악재보다는 노이즈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으로 하락했다 정도가 DB하이텍에 대해서 DB하이텍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B하이텍 물적 분할 정말로 악재인가? 이거는 악재 아니에요. 정리는 악재 아니에요.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밀고 싶어 밀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